네, 지금 이제 용산 윤한 해동의 뒷 얘기가 많은데 어쨌든 지금 한국일보 사설이 나와서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만찬이 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렸다. 당초 지난달 30일 예정됐으나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를 둘러싼 이견으로 한 차례 미뤄졌지만 묵혀놨던 만남이었는데 한 대표가 요청한 윤 대통령과의 독대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국정 난맥 속 어렵사리 성사된 당정회동이 기대와 달리 덕담만 주고받으며 끝났다니 실망스럽게 그지없다. 대통령실은 90분간 만찬 뒤 7월 23일 전당대회 이후 구성이 완료된 당 지도부를 처음으로 초청해 상견례와 함께 화합을 다지는 자리라고 밝혔고요.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는 여야 관계와 국정감사, 윤 대통령의 체코 방문 등의 대화 주제였다고 하고 한 대표는 관심 있는 사안을 언급하거나 대통령에게 질문하기도 했지만 당정 간 이견이 있는 민감한 현안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고 합니다. 한 대표의 독대 요청은 윤 대통령에게 긴밀하게 전할 말이 있다는 뜻일 것인데 당정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인 의료 대란과 김건희 여사 리스크 등이 포함될 것으로 당초에 알려졌는데 그러나 대통령실의 독대 거부로 만찬 성격과 의제는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고 여겨지고 가감없는 민심 전달과 국정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 교환이 불발되면서 형식과 내용 모든 면에서 국민 눈높이에 못 미치는 맹탕 만찬으로 끝난 셈이다. 맹탕 만찬. 당정은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통해 화합과 결속을 강조하려 했을 것이다. 그러나 양측은 만찬 당일까지 한 대표의 독대 요청을 둘러싼 감정 싸움을 벌였고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해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당정 간 바닥난 신뢰관계를 재확인한 셈이 되고 말았다. 국민 생명과 직결된 의료 대란과 고물가에 신음하는 민생 경제는 점차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보여주기식 만찬으로 성남 민심을 가라앉힐 수 있다고 기대했다면 이건 정말 오산이다. 한 대표가 만찬 직후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에게 대통령과 현안을 논의해야 할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한 것은 이게 그나마 다행한 일일까요? 윤 대통령은 고언을 더 이상 피하지 말아야 하고 한 대표는 독대 형식에 집착하지 말고 대통령과의 소통에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 민심 위반이 임계점까지 가까워지고 있다.
부글부글 끓고 있다. 민심 위반이. 그런 얘기죠. 국정운영 책임자의 의무를 더 이상 방기할 시간이 없음을 직시하길 바란다. 이거 보통 소리 아니잖아요. 국정운영 책임자의 임무를 더 이상 방기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시간이 없다. 이걸 직시하기 바란다. 한국일보가 아주 직격탄을 사설로 날렸어요. 너 봐줄 시간이 없어. 민심을 수습하거나 민심을 포용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터져 날 거야.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이제 이게 윤한 갈등이 말하자면은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그거 즐기는 것 같아요. 그 아까 얘기도 나왔지만은 그 친한계에서 발언기회도 안 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친윤계에서는 스스로 니들이 말을 안 한 거야. 거기서 얼마든지 말을 할 수 있었어. 이제 이렇게들 얘기를 하면서 뭐 서로 갈등 안 한다. 그러니까 대립구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말하자면 언론 프레이에 아주 능하다 그러잖아요. 검사 때도 언론 프레이. 그러니까 또 하나의 언론사 국장이라고까지 평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검찰 뒷담화가 있는데 현직 시절에요. 지금 예를 들면은 자기가 야당이 아니잖아요. 여당,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이에요. 여당. 여당이 평당원입니까? 중간 간부입니까? 대표예요. 대표. 당원들이 63%로 절대적으로 지지해서 선출한 대표란 말이에요.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여당 대표를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무시해? 또 여당 대표는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그러더라도 무서울 게 없어야 돼요. 지금 대통령이 이렇게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실정을 거듭하고 있는데 여당 대표가 대통령한테 말을 못한다? 이건 아주 잘못된 거죠. 아니 국민의힘 당원들 63%가 절대적으로 지지를 해서 말하자면 대통령이 잘못하면은 대통령도 치 받아라 라는 식으로 해서 대표를 선출해 줬단 말이에요. 아니 여당이 뭐 하는 겁니까? 국정을 책임지고 민심으로부터 평가를 받는 게 대상이 당사자가 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총선에 어쨌든 국정 실패로 인해서 지금 제2당이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숫자적으로 아주 말하자면은 서름을 받고 있잖아요. 이번에도 뭐 법사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 증인 채택을 놓고 그리고 자기들은 문재인 대통령 딸 문다혜 그리고 대장동 이재명 대표 형사사건에 유동규를 증인으로 세우려는데 그건 막살 돼버리고 김건희만 특검으로 아니 증인으로 채택이 되려고 했는데 묵살됐잖아요. 증인 채택이 됐잖아. 야당 의견대로. 그게 왜? 숫자에서 밀려가지고 과반수 넘는 여당 의석이 안 되기 때문에 야당이 그 몫을 하기 때문에 야당이 과반이 넘는 의석을 차지해버렸기 때문에 그야말로 깨갱 숫자에 깨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정을 잘해야죠. 그래서 국정 실패에 책임을 져서 총선에 참패를 했는데
그 후에 이어지는 지금 민심의 흐름이 그 민심 위반 행태가 나날이 그 여론조사 지표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금요일 날 갤럽 여론조사 수치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또 관건이에요. 만약 20%대 그 심리적 마지노선이 유지된다거나 하면 몰라도 그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도 지금 매우 많거든. 만약에 그 심리적 마지노선까지 무너져 버렸다. 그래서 10%대로 내려앉았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들로부터 심리적 탄핵을 당했는데 이제 10%대로 내려가면 그건 국민들의 분노 게이지가 어디까지 왔다는 걸 나타내는 수치거든요. 어떤 평론가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국정이 망가지고 대통령이 국민을 돌보지 않는데 국민들은 쳐다만 보고 있을 것이냐? 그 정권을 타도하지 못하면, 끌어내리지 못하면 국민된 도리를 못하는 거다. 맨날 저런 자에게 지배나 당할 것이다 라고 마구 국민들을 향해서 퍼붓더라고요. 그것도 보수 논객이. 이게 바닥까지 지금 민심이 떨어질 대로 나락으로 떨어졌다는 걸 반증하는 거 아닙니까? 보수 논객조차 국민들이 거리로 안 나서면, 의사 분출을 하지 않으면 못난 국민들이라고 질타를 하더라고요. 윤석열이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국민들을 거리로 뛰쳐나와서 부르짖어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다 예일까지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고 법안을 내겠다고 하니까 보수 진영 우파 국민들이 광화문에 40만이 나왔다는 거예요. 40만이. 그러니까 노무현이 그걸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법안을 처리를 포기했다는 거. 이걸 예를 들면서 광화문에 100만만 나와라. 윤석열 대통령 아니라 하루이라도 국민한테 무릎 꿇고 어떤 형태로든 전국의 모습은 좀 달라질 것이다. 국민을 생각하는 그런 민생정치, 국민을 위하는, 적어도 윤 대통령이 자주 쓰는 자유, 정의, 그야말로 이게 충만한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이게 아니면 가망이 없다. 그러면서 예의인즉슨 국민을 나무라는 거예요. 덜 깨인 국민들이라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놓고 분석해 볼 때 말이죠. 여론조사 지수가 심리적 마지노선 20%? 이거 무너진다고 보고요. 지금 10월 전국이요. 엄청나게 지금 뭐 아주 다이나믹하게 펼쳐질 거예요. 국정감사 있죠. 국정감사 있죠. 국정감사에서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버티던 증인들 다 채택해서 안 나오면 어떡합니까? 강제 구인한다는 거 아니에요? 김건희 여사 안 나오면 그 강제 구인하는 모습을 한번, 글쎄 그걸 강제 구인을 과연 실행할 수 있을까요? 하여튼 10월 달은 진짜 다이내믹한 달이 되고 말 거예요. 국정감사가 7일부터 2주가량 되죠. 그리고 10월 10일에 제가 계속 방송에 말씀드렸지만은 지난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연루됐던 사람들이
공소 기간이 끝나는, 소멸시효가 끝나는 6월 10일이 끝나면 선거법 위반 사례 기소 안 한 사람들 완전히 자유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여당 국회의원들이 선거법 관계 때문에 6월 10일까지가 기간이었기 때문에 위축돼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6월 10일이 지나면 거기에서 자유로워지면은, 왜냐하면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대한민국 특히 선거법이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돼지 머리에다가 돈 꽂아 놓는 거 이런 거는 그 되게 그 죄로 안 삼았거든. 근데 어제 오늘인가 법원에서 나왔잖아요. 뭐 돼지 코에다 5만 원 넣었는데 이거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그러니까 개법이 법이야 지금요. 그러니까 귀에 걸든 코에 걸든 이헌령 비헌령.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법제도가 망가졌다 그러고 믿을 수 없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특히 검찰이 누누이 얘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검사가 기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죄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죄를 만들 수도 있고 쭈물럭거리면서 더 키울 수도 있고 빼낼 수도 있고. 그래서 개법이 법이에요. 이게 6월 10일이 지나면 이제 국회의원들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날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더군다나 친윤, 친한 이렇게 갈라질 조짐이 일부 갈라져 있었어요. 근데 확연하게 이제 말하자면 친윤, 친한. 한동훈이는요, 지금 어떤 걸 누르느냐면은, 지금 가만히 있어도 김건희 공천 개입 문제. 야, 봐라. 김건희가 그렇게 설쳐가지고 막 그 친윤의 공관위원 들어간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를 통해서 공천 강요를 했지만, 개입을 했지만은, 나는 내가 대표로서 딱 잘라서 안 받아줬다 말 안 해도 그건 이렇게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손 안 대고 코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폼만 잡는 게 한동훈이 그게 아주 잘못된 건데, 대통령한테 독대를 요구했다. 그러면 언론에서 그거 받아서 아주 헤드라인을 크게 쓴단 말이에요. 한 대표 윤 대통령에게 독대 요구. 그러면서 김건희 사법 리스크, 의료 대란. 그러면 아우, 한동훈이 일하네. 국민들은 그거를 뉴스 제목만 보고 이제 그걸 노리는 거다 이거예요. 거기에 아주 익숙해 있는 게 한동훈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독대가 안 될 거 뻔히 알면서도 윤 대통령 심사를 너무나 잘하는 게 또 한동훈이라는 거 아닙니까? 앞에서는 그냥 두 손 합장하듯이 그냥, 아니 당 대표다운 처신을 해야죠. 그 사진이 나왔잖아. 이렇게 아주 다소곳이 두 손 모아서 허리춤에 쭉 올려놓고 시종일관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당 대표의 모습이에요 그게. 아니 국민의힘 당원들은 그야말로 자존심도 오기도 없어. 그런 모습을 보고 대표한테 왜 그렇게 저 자세를 취하느냐고 남라하지도 못해요. 그게 당대표의 모습입니까? 대통령하고도 맞설 수 있는 그런 다부진 일면이 있어야 그게 대표다운 모습이죠. 대표라는 게 뭡니까? 일단은 대통령 다음에는 자기 대권주자 1순위라고 볼 수 있는 게 당대표예요. 대통령 말고 그야말로 권력서열이 몇 위입니까?
하여튼 뭐 그거 따지기는 좀 그렇고 당당하게 힘이 여당으로부터 나오잖아요. 힘이 예전에 보면 그래요. 뭐 대통령실에서 힘이 나오는 게 아니야. 실지는 당에서 나오는 거예요. 당에서 제대로 된 그 당정이 정상적이라면은. 그래서 정부한테 뭔가 잘못하면 이거 바꿔라. 왜 힘이 있느냐면은 정당이라고 그러는 거는 국회의원하고 연결돼서 소속 국회의원들이 있잖아요. 입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당이 더 정보다는 힘을 써서 당정 협의를 하면은 정부 측 장관들한테 막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게 당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 모습의 대표가 한동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역할을 지금 한동훈이는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갔다가 한다 못한다. 여기서 뭘 기대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꽁수만 내렸다. 아니 대통령하고 독대를 하려면 왜 못해? 여당 대표가 왜 무슨 뭐 홍철호한테 귓속에다 대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대. 또 참 어이가 없어요. 그거는 김재원이가 MBC에 출연해가지고 얘기해도 뒤에 가는데 앞에서 홍철호하고 한동훈이가 가는데 한동훈이가 귀에 말로 이렇게 하는데 아마 그게 대통령 좀 만나게 해달라. 아니 이게 뉴스거리라 됩니까? 여당 대표가 대통령을 만나는데 정무수석한테 나 대통령 좀 만나게 해달라고요? 아니 그런데 그래가지고 그게 기사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이는 그걸 노린다는 얘기예요. 그걸 참 이 나라 꼴이 말이죠.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완전히 희극이에요. 희극.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게 현실이라니까. 정무수석한테 당대표가 귀옛말로 정무수석님 대통령한테 독대할 수 있는 것 좀 잡아줘요. 이게 도저히 정치 지형상 절대 맞지 않는 얘기거든요. 대통령한테 대통령실에 대통령 내일 일정이 어떻게 돼? 그 대통령 일정 좀 보내줘요. 딱 하고 요 시간이 좀 있겠네. 대통령한테 지금 보고해서 시간을 내줄 수 있는가 연락해줘요. 이렇게 돼야지. 그 대통령실 연락하면 그 시간 오케이. 그 뭐 신문에 날 일도 아니야. 그거는 쭉 용산 가가지고 만나고 오고. 그건 내밀하게 하는 거예요. 내밀하게. 지금 민심 또는 이렇게 급한 사정이 있는데 대통령을 좀 만나야겠어. 이렇게 하면은 용산 비서실에서는 당대표와 일정을 만들어가지고 공식 일정으로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당정 관계예요. 그런데 암만 생각해도 뭐 정무수석한테 귓속말로 이런 해프닝,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런데 그거를 말하자면은 한동훈이가 그걸 격화시켜서 일부러 그런 행동을 취한 게 아니고 그럼으로써 용산에 출입하는 정치부 출입 기자들한테 바로 그거 얘기한 지 1시간 만에 신문에 떴다는 거 아니에요. 한동훈 대표, 윤 대표 독대 재차 요구 이렇게. 이게 얼마나 이거 얍삽한 행동입니까? 얼마나 경박한 행동입니까? 그러면 그렇지. 한동윤이가 누굽니까? 서울법대 소년급제한 사람이에요. 머리가 얼마나 좋아요. 순발력은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거기에다가 담대력, 간까지 부으면 큰일 나겠죠. 여기는. 한동훈이는 누가 그래요. 제풀에 이제 꺾일 거다. 그래서 정치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무슨 서울법대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냐. 서울법대에 나오면 고시는 빨리 합격할지는 몰라도요. 대통령 그렇게 뭐 서울법대에 나오면 대통령 윤석열이가 됐네요. 이해창이도 경기고 서울법대 해서 된다 하다 못했고 뭐 다 못했어. 이제 진짜 정치인은 할 수 있는 그 동량감이 따로 있어요. 다 자기 성격상 소재 필요로 하는 것이 따로따로 정해져 있다고. 한동훈이는 그야말로 벼락출세한 거 아닙니까? 지금 중앙지검장도 헐뚱말뚱한 그 나이에요. 검사들 수없이 있잖아요. 몇천 명이 있는데 그 줄 잘 서가지고 윤석열이가 일약 이것저것 다 제끼고 법무부 장관 시켜서 여당 비대위원장까지 벼락출세 시킨 거 아닙니까? 자, 지금 우리가 이런 나라에서 살고 있고 이런 형편에 살고 있는 거 분명히 자각해야 되고요. 뭔가 국민이면 국민된 도리로서 의사표시는 해야 하죠. 당연히. 아까 제가 보수 농객의 얘기를 빌어서 뭐 거리로 뛰쳐나가자 이렇게 선동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국민된 주권자의 입장에서의 의사표시는 어떠한 영역에서건 바른 소리를 해야죠. SNS를 통해서든. 그러니까 지금은 많잖아요. 페이스북, X, 카카오톡, 또 요즘 뭐 얘기하는 여러 가지 사회관계망 서비스가 SNS 아닙니까? 게시판 글을 좀 한 장 올리더라도